안녕하십니까. 인생 후반전 연극을 합시다. 오늘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올렸던 그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말을 좀 심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해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사이에 있어서 그 어느 한쪽이 외도를 했을 경우에 사실 그 외도를 한 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용서를 하지 않고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겠죠. 근데 그거는 바꾸어 얘기하면은 사실은 정말 가정을 유지하고 살아나고 싶으면은 그 외도한 사실, 그 사실을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표현상에 어떤 좀 약간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을 좀 양해 드리고요. 저는 부부의 연을 맺고 그 연을 맺고 아이까지 낳아서 이렇게 가정을 꾸렸을 때 여하한 이유라도 먼저 이혼을 고려하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구타가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도저히 뭐 살 수 없을 경우, 이런 경우는 당연히 뭐 좀 불가능하겠죠. 근데 그 외에 부부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서로 용납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저희 부부도 이렇게 무조건 행복하게 살아온 부분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연극을 하면서 돈을 한 10여 년 동안을 한 푼도 안 갖다 준 남편은 이거 데리고 사는 게 신기할 지경인 부부거든요. 그래도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마나님이 기회를 주고 또 어떤 서로 용서를 또 빌고 서로 화해를 해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싸웠는데 하여튼 뭐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고 우리 마누라 화를 내더라고요. 뭐 화를 내면 문제가 아니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언성을 좀 높이긴 했는데, 그래도 그 바로 좀 화해가 되고 또 같이 나가서 뭐 강아지 산책도 시키고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은 끊임없이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각설하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연극 제작을 이제 한번 논의해보는 첫 단계로 몇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인극, 부부의 연극이라든지 뭐 이런 게 포함되겠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또 여러 명이 나오는 어떤 그 연극, 예를 들면 뭐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것이 필요할 것이고, 제가 경험했던 것으로는 그 부부가 연극을 만드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종교 공동체, 예를 들면 뭐 성당이나 교회나 어떤 뭐 절은 저 안 가봤습니다. 이런 곳에서 만드는 연극하고, 그리고 지역 공동체, 예를 들면 뭐 저기 그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모여가지고 자치 문화 그 활동에서 만드는 어떤 그 연극,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학교. 옛날에 초등학생들도 해봤는데, 그 제가 좀 지도를 해봤는데 초등학생들하고는 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연극이 아주 재미있어서 모인 그 학생들만 가지고 연극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현 학교에서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방과 후 어떤 그 커리큘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을 이렇게 와라 그랬는데, 이제 안 오면 그 과정이 캔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제 야, 연극 좋아. 그거 와서. 그럼 이제 한 열댓 명 내지 20명이 이렇게 모여요. 그럼 그 아이들이 연극을 하겠다고 모여도 초등학생들 막 떠들고 싶어 하고 막 이런저런 장난치고 싶어 할 텐데, 그렇게 모이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연극을 하나 만들어야 한다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뭐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제가 화를 내게 하더라고요. 막 이런 게 아니라 나 정말 짜증난다 이거. 너무너무 떠든다 아이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연극 작업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초등학생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근데 이제 고등학생부터는 이제 얘기가 좀 되는 게, 고등학생들은 슬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요즘 고등학생들은 이상하게 연극영화과를 가겠다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서 어떤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방과 후 그 어떤 그 과정에 연극을 편성했다. 그러면
그런 녀석들만 모여도 한 10명 가까이 모여요. 그러니까 물론 의도가 연극의 깊은 곳을 맛을 보고 연극을 정말 배우고 싶다라기보다는 뭐 나는 배우가 되고 싶다, 뭐 유명해지고 싶다, 또는 어떤 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저기 그 걸그룹이 되고 싶다라든지 뭐 그 아이돌 스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들의 모임이라서 좀 다르긴 한데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 수업 자체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연극을 했던 어떤 기억이 되게 좀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거 좀 한번 다시 느껴보고 싶어서 오는 녀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부터는 얘기가 좀 돼요. 그래서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은 제가 뭐 건드릴 부분이 아니고 교수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나눠서 이제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요. 우선은 이 부부의 어떤 그 연극, 2인극,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집에서 뭐 연극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리딩을 한다든지 하면 둘이서 어떤 연극이 주는 어떤 그 방식으로 둘의 어떤 시간, 둘의 어떤 뭐랄까 이 레크레이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우선적으로 그런 것을 목표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해드려 보겠는데요. 자, 두 사람이 그 부부가 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연극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연극을 만든다. 그러면 뭘 만들까? 이렇게 이제 먼저 고민을 하겠죠. 뭘 만들까? 뭐 고민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둘이 앉아서 얘기할 시간도 없을 텐데. 뭐 얘기하면 아이고 그런 걸 뭐로 해? 이렇게 남편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자가 부인이 그 남편이 뭐 나 갑자기 왜 그래? 뭐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왜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들이 나타날 텐데요.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을 뚫고 우리 한번 연극을 한번 연극적으로 얘기 좀 해보면서 차제에 한번 그 무대에는 못 서도 우리 일가친척이나 아니면 적게는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이인극을 보여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부부가 서로 동의했다면 그럼 이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먼저 부부가 연극을 만들려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우리 부부가 이 연극을 왜 만드는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왜? 재밌으려고? 뭐 이런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가장 좋게는 뭐냐면 뭐 신혼부부가 이런 연극을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경우에는 뭐그 부부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들이 많이 있겠죠. 뭐 그보다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온 부부들은 그동안 이 두 부부가 서로 그러니까 두 분이 서로 상대방에게 주었던 기쁨 그리고 상대방에게 주었던 아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부분 그날 저녁에 당신이 오늘 나에게 기쁨을 줘서 나 좋아 행복하고 고마워요 라든가 또 어느 날 저녁에는 당신 나한테 너무 큰 아픔을 줬어요 나 정말 싫어요 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서상 이렇게 매일매일 대화를 잘 안 하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 부인이 낮에 예를 들면 이제 그 살짝 좀 한 50쯤 넘은 부인이든 40대 후반이든 거울 앞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고 갑자기 할머니처럼 막 늙어 보인다든지 또는 슬퍼 보인다든지 뭔가 얼굴을 보고 느닷없이 나는 여태까지 뭐 한 거야? 나 뭐 하고 살았어? 나 왜 이렇게 망가졌어? 이런 생각을 부인이 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뭐 분노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뭔가 다소 좀 이렇게 좀 황망하고 좀 후회되며 좀 슬프고 좀 어느 정도는 화가 좀 나고 이런 어떤 마음 상태가 됐어요 그 부인이.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항상 허용하듯이
밥을 먹으면서 부인이 정성스럽게 차려준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 그거 좀 밥 좀 짜지 좀 않게 하라고 그랬잖아. 뭐, 이거 혈압약 먹는데 왜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남편은 그런 얘기를 아주 자주 하는 남편이겠죠. 혈압약 먹는데 왜 그래? 나 죽일 일 있어. 좀 짜지 좀 않게 해. 나 반찬 좀. 어?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부인이 갑자기 저 설거지하는 싱크대에 앉아 있다가 물론 깨지는 그릇은 아닌 어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이나 아니면 무슨 스텐으로 되어 있는 그릇을 꽉 소리가 던졌어요. 그 남편이 뭐 하는 짓이야? 했단 말이에요. 뭐 하는 짓이야? 응? 아니 음식 짜다는 얘기도 못해? 뭐 맞죠. 합리적으로는 음식 짜다고 그랬는데 이 음식 너무 짜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 스텐을 던졌단 말이에요. 싱크대에다가. 근데 짜다는 얘기도 못해? 그때 부인이 당신 살면서 내 생각은 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거는 진짜 그전에 암대사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다이얼로. 지금 대화가 어떻게 된 겁니까? 짜지지 않게 음식 좀 하란 말이야. 나 혈압약 먹잖아. 꽝. 아니, 혈압약 짜지 않게 하라는 얘기가 그게 그 물건을 던질 일이야? 당신 내 생각 평소에 하긴 해? 이렇게 되는 건 사실 문법적으로 안 맞잖아요, 얘기가. 계속 좀 진행해보죠, 그 대화를. 아니, 사실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딱 그랬는데, 부인은 사실대로 얘기하기를, 내가 늙어가는 게 싫어. 딱 그런단 말이에요. 거울 보고 얼마나 슬펐단 말이야, 아침에. 그 남편이, 늙어가는 거 좋을 사람이 어딨어? 나도 그래. 완전히, 남편으로선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만, 나도 그렇다니. 난 집에서 설거지나 하느라고 얼굴이 늙어가지고 아침에 주름살도 생기고 축 처져서 얼굴도 거칠거칠해지고 이런 얼굴을 여잔데 난 더군다나 이거 보고 있는데 술 한 잔 걸치고 들어가가지고 저녁 차려주니까 그걸 땡깡이나 부리면서 풀어놓을 걸 다 풀어놓고 밖에 나가서 매일 스트레스 풀 거 다 푸는 네가 뭔데라고 이게 속으로 생각을 하겠죠 부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 분이 하고 있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말하자면 공격이죠 공격. 방어 없는 공격. 계속. 그러다 되면 나중에 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둥, 뭐, 넌 언제나 그래 한 번도 변할 적이 없어. 항상 넌 그런 식이야 라든지 뭐, 어? 심지어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뭐 해준 거 있어? 뭐 이렇게 막 나가겠죠 얘기가. 근데 현상적으로 말이죠. 그런 현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구 던져대는 말들의 상처를 받으면서 끝까지를 모르고 막 텐션업이 되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은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있는 이 아파트에서도 한 반수는 그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크든 작든. 근데 그게 잘하는 짓은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들으며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그 부부 프로그램에서는 뭐 10분 쓰고 10분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한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저희 부부도 한 10년 가까이 제가 잘못 생각하니까 10년 넘게 했죠, 넘게. 10년 넘게 매일 이렇게 10분 쓰고 10분 대화하는 걸 했거든요. 지금 안 하는데 돌이켜보면 그 10분을 쓰고 10분 대화하는 것이 10분 쓴다는 것은 내용보다도 좀 이게 있으면서 내가 10분 동안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야. 10분 대화한다는 건 10분 채운 적은 없는데 대화한다는 것도 매우 피상적이고 뭐랄까 좀 겉핥기식으로 넘어가지만 그냥 그나마 뭐 씨알 머리가 없는 얘기라도 한 10분 얘기한다는 거. 뭐 그 정도 의미였던 것 같아요. 뭐 깊게 대화를 하라는데 무슨 깊게 대화할 일이 매일 있습니까? 여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런 부부 사이를 갉아먹는 짓이고 상대방한테 막 방어 없는 공격만 했다는 것은 남는 게 없으며 부부 생활을 갉아먹는 거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건 고쳐야 되고 뭐 대화를 해야 되며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사회에서는. 근데 연극쟁이로서의 저는 그게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아이고 제가 싸우고 있는 건 재미없어요. 제가 싸우는 건 뭐 재미가 아유 재미는 이거 무서워 우리 마누라 되게 무서워요. 무섭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 성질 훨씬 더 많이 저보다 많이 내고요. 근데 우리 마누라가 말하는 건 제가 깨작, 뭐, 뭐라 그러더라? 깨작거리는 게 아니라 제가 깐죽거린대요, 깐죽거리는 90kg 가까이 나가는 놈이 무슨 깐죽거리기 하겠습니까만 뭘 하나하나 따지고 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뭐, 전 또 그렇게 얘기해요. 뭐 또 안 따지면 결과가 안 나오지 않느냐. 따질 건 따져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을 바꾸고 생각하면 얼마나 밉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전 되게 무섭고, 뭐 맨날 화내고, 뭐 때리지만 않아요. 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연극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극적으로 되게 재밌습니다. 싸움이. 아까 그 가상의 부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죠. 아침에 이제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비친 내가 주름살도 더 많아졌고 얼굴이 누렇게 떴고 화장 전이니까 그리고 추레하고 막 슬퍼 보이고 그러니까 난 지금 산 게 뭔가 나 왜 저렇게 됐어 내 젊었을 때 팔팔했던 난 어디 가고 지금 뭐가 앉아 있는 거야 지금 저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자분이 자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 얼굴이 바로 전날보다 더 실제로 늙었고, 줄살이 더 생겼고, 더 떴고, 이건 아니잖아요. 어찌되었거나, 어떤 정신적인, 어떤 생각이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 얼굴은 특히 그렇게 보인 거잖아요. 얼굴이 갑자기 하루만에 이렇게 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나는 내 얼굴이 그렇게 보였어요. 막 누렇게 뜨고, 막 주름살 생기고, 불쌍해 보이고, 보였는데,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물론 뭐, 여자분들, 남자도 마찬가지로 갱년기라는 걸 겪게 되면은 그렇게 되기도 한데요. 갑자기 막 슬퍼지기도 하고, 마치 사춘기 겪듯이. 우리 집사람도 뭐 가끔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근데, 어, 그러면 이 얼굴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고, 찌그러져 보이고, 막 시들어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이 이미 불쌍해 보이고, 찌들고 시들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 그거 그것을 바로 그 순간에 뭐 직장에 가 있는 그 남편한테 전화해서 여보 나 시들었어 어떨 거야 이거 라고 얘기를 하면 참 그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상상을 하겠죠 내가 이렇게 얼굴이 저렇게 보이고 막 이러는데 마음의 상태가 이런데 저녁 때 남편이 오면 그래도 날 위로해 줄 거야 맛있는 거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고기를 했다고 쳐요 남편이 불고기 좋아하니까 들어온 남편이 그거 먹다가 짜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자는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연극에서는 이 마음속의 그 느낌이 슬프고, 누렇게 떴고, 주름살 생겼고, 다시 들었고, 이런 마음속의 느낌이 그, 물론 중요하기도 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고기를 했을 때 그 불고기를 먹고 남편이 짜다고 하는 그 반응, 짜다고 하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 부인이 화를 내는 방식, 화를 내는 감정의 파고, 척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거 짜게 해. 그랬는데 부인이 너무나 현숙한 사람이라서, 내가 오늘 우리 남편의 위로의 말을 들으려고 고기를 볶았지만, 이 고기가 짰구나. 이건 정말 내가 잘못하기도 했네. 그래, 남편을 이해하자. 그래, 여보, 내가 다음부터는 안 짜게 할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양반들도 계시겠죠. 그죠? 그럼 남편이, 그거 봐. 그래, 좀 덜 짜게 해. 어? 그래. 그리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건 첫째 재미도 없고, 둘째 해결 방안도 아니잖아요. 그 짜다고 했을 때 그 느낌, 그 전에 가졌던 다 추레하고 다 시들었고 다 낡아 빠진 것 같은 이 나의 슬픔이 그 짜다고 얘기하는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속에서 느끼는 것. 뭐 어떤 게 옳은 것인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위로를 바라고 고기를 볶아줬는데 남편이 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분노가 이글거리면서 시작되는가. 이 느낌을 속에 가지는 게 연극의 시작이에요.
그 느낌을 느끼기 전에 아마 그 부인은 스텐이든 뭐든 플라스틱은 던졌겠죠. 싱크대에. 던졌을 것이고. 그럼 그 다음에, 던진 다음에 느낌. 던졌으니 시원하다인가. 아니면 그 소리에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놀라서, 내가 왜 이랬지? 라든가. 뭐 이거 있겠죠. 그런 감정의 흐름들. 이 흐름들을 포착해내는 게 연극적이고, 연극적 재미인 거거든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제 회사에 딱 갔단 말이에요. 뭐 40대 후반이고 50대 초반 부인이 그러면 남편은 회사에서 중역 정도 될 것이고, 뭐 상당히 저로서는 부러운 사람이 될 텐데, 월급도 많이 받고. 가서 이 사회는 항상 그렇잖아요. 뭐 아무리 중역이든 아니면 뭐 요새 부장이든 아니면 국장이든 간에 이 양반이 팀장이든 간에 이 양반이 처한 위치가 밑에서 본 사람들이 볼 때는 높은 사람의 위치지만 위에서 본 사람이 볼 때는 꼬봉이잖아요, 꼬봉.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회에는 제일 높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룹 회장도 그보다 높은 사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눈치를 보든 말든 나는 눈치나 보는 놈 이러면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회사 생활 자체가 나는 눈치나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는 어 쿨한 척 또는 어떤 되게 뭐 자기의 성과를 되게 성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점심시간에 부하 직원이 이거 김 부장님은 그 왜 요즘 트렌드를 모르세요? 아이고 넥타이 와이셔츠 색깔이 뭐예요? 하하하 웃었다. 뭐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이 새끼 와이셔츠 색깔을 논하다니 이 거지 같은 예편에 이런 걸 줬어 아침에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그냥 부인에 대한 분노가 탱천인 상태에서 들어왔어. 그래서 이제 이거 좀 짜네가 아니라 아이고 저거 짜게 할까 혈압약 먹는데 이럴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아이 짜네 그러지 않고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한 게 잘못한 게 아니고 아이 짜네 그러지 않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자기의 심상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싱크대 뭐 쾅 떨어진 다음에 변화되는 자기 느낌 감정 분노로 변화해야 하는 거냐 아니면 놀라움과 또 소스라침과 놀라움 그런 다음에 어떤 두려움 근데 두려운 것이 창피해서 더 분노스러워지는 것이냐 뭐 이런 감정의 느낌들의 어떤 과정들이 있겠죠. 그거를 포착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연기가 이게 되게 좀 말랑말랑해지고 그 볼륨 있게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이제 만만 이렇게 제 생각이에요. 이 연기, 이 부부 연기는 이제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제 생각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둘이 내가 뭘 잘못했고 네가 뭘 잘못했고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구에서는 그 순간의 느낌, 그 순간의 감정 그게 드러나서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게 뭐 해결되든 말든 연극적으로 부딪혀서 그림이 되는 것. 그럼 다 해결도 되더라고요. 뭐 연극 치료가 아니라니까요. 연극은 그냥 연극 자체가 치료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일단 몇 시간에 거쳐서 이 부부 연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 보고 구체적인 어떤 그 대본까지도 한번 건드려 보는 뭐 제가 대본을 써드릴 수는 없지만 쓰는 어떤 길을 한번 같이 가보는 그런 걸 좀 해볼 거고요. 사실은 재미있는 것 같지만 되게 건드리기 힘든 게 부부 문제잖아요. 저는 우리 마누라하고 이제 마누라 아니라 우리 저분하고 이제 산 게 우리 딸이 34살이니까 34년 된 거죠. 뭐 34년 됐는데 그 중에 대화를 한 시간은 한 10년도 안 돼요. 24년 대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대화도 그 대화다운 대화한 것은 시간으로 쳐서 2년도 안 되겠죠. 뭐 하루에 몇 시간, 몇 분도 안 했을 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잘못하고 좋지 않은 남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극을 만들 거리가 수두룩합니다. 아주. 저 마누라하고 저는 서로에 대한 증오, 서로에 대한 기대, 서로에 대한 감사함 이런 것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뭐 34년 동안 매일 그냥 곰살맞게 대화를 했다면 연극 기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겠죠. 연극을 만들게. 그냥 대화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도 대화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르겠고. 근데 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찝어내서
만들어낼 연극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지금 저를 보고 계신 여러분께서도 많을 거예요. 그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잖아요. 미국이 아니고, 뭐 유럽이 아니고. 많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얘기를 좀 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